강원FC 9대 대표이사로 2023년부터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시작과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처음에 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뭐 관중수나 그리고 이제 선수 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변화된 것은 이제 관중수가 2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달라졌고요. 예. 그리고 강원 FC를 바라보는 이제 그 생각들도 많이 달라졌고 지난해 전 성적 내면서 2025 시즌 성적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해설위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강원FC 사실은 창단 때부터 호반체육관에서 창단식 참여를 하고 저는 또 고향이 또 춘천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강원 도민으로서 정말 꿈꾸던 이러한 팀이 창단됐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아주 희망찬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난 시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에 거의 생각지도 못했던 리그 2위라는 정말 엄청난 준우승, 순위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강원 FC가 전방위적으로 뭐 인프라나 아니면은 이제 구단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지난 시즌에 강원 FC 정말 뜻깊은 한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해설위원님은 강원FC가 창단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예전에 또 강원FC 해설도 하셨잖아요. 자체 중계를 예. 꽤 했었습니다. 예. 강원FC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뭐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죠. 네, 그 여러 대표이사들이 거치면서 또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네. 네, 이 도민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강원도라는 특성 자체가 초창기의 창단은 영서와 영동의 화합, 그레이트 유니언을 모토로 그렇죠. 사실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하는 부분도 사실 많았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민 구단에 비해서 사실 운영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구도는 아닙니다. 네,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시행착오 단계를 많이 거쳤는데 지금은 김병지 대표이사가 들어오셔서 또 많은 것들을 지금 정돈을 잘 시켜놓고 있고요. 또 발전을 시켜놓고 있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깔아놓고 이제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K리그가 지난 15일 날 이제 개막을 했어요. 또 이제 몇몇 이제 경기들이 뜨겁게 펼쳐졌는데 해설위원이 보시기에 지난주 K리그 개막전 눈여겨본 매치 어떤 게 있습니까? 눈여겨본 매치는 무조건 일요일 날 오후 4시 반 대구 원정 첫 경기를 갖는 강원FC 경기가 저한테는 1순위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 상황도 이렇게 좀 봤어요. 근데 강원FC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 바뀐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황문기나 양민혁이나 이런 이탈 선수 때문에 측면 쪽 자원들이 조금 바뀌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센터백도 김영빈 선수 나가고 뭐 최한솔이나 이런 선수들이 또 새로 들어왔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바뀐 부분에 정경호 수석 코치가 이제 감독으로 승격을 해서 첫 경기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대구와의 원정 경기는 내용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턴오버도 좀 많고 하지만 그런 시속 게임에서도 승점을 좀 따낼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뻔했는데 막판에 이제 물론 세징야에게 네. 원더골을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부터 시작인데 조금씩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또 팀에 녹아든다면 분명히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일 잠재성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그 전문가들이 디펜딩 챔피언 뭐 울산을 우승 후보로 두는 역시 전문가들이 많고 그리고 뭐 국가대표 출신들을 또 영입을 한 김진수, 문선미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경험과 어떤 클래스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지지 않았냐. FC 서울을 또 역시 우승 후보로 두는 분들도 많고 또 전북이 지난 시즌에 많이 쳐졌는데 전북이 이제 올라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라운드를 보면은 제가 보면 백지한장 차이다. 그 어느 때보다 춘추전국 시대에 더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팀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한 팀이 또 강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강원의 첫 경기를 좀 분석해 보자면 좀 선전했던 부분 또 그럼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저도 선수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요. 시즌 첫 경기는 매 시즌 보면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좋았던 것은 원정이었지만 먼저 득점했던 부분들은 좋았던 거고 또 아쉬운 어떤 부분은 일단 먼저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그 지켜야 되는 것 하나하고 또 먼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성점을 가져오는 게 중요했었는데 위기 관리 능력적인 측면에서 아쉬워서 이제 뭐 역전패하면서 성점을 가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강원FC가 또 2라운드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과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이고 춘천에서 시즌 첫 홈 경기를 갖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홈이란 좀 이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홈 경기를 앞두고 어떤 전략을 좀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경기 마치고 이제 정경호 감독이랑 잠깐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네. 몸이 좀 무거워 보인다. 또 내지는 게임 속도가 조금 늦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정경호 감독 입장에서는 뭐 일정 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경기라서 그렇고 또 몸도 좀 무거운 느낌도 있고 그걸 분명히 이제 선수단에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홈 경기에 대한 것들 또 내지는 시즌에 대한 준비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대화를 마쳤었는데 기본적으로 훈련했던 부분들을 이제 첫 경기 홈에서 또 치러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1차전 또 아쉽게 역전패 당했었는데 마인드셋을 좀 요구를 해서 준비를 잘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영입된 선수와 기존에 있던 선수 간의 좀 호흡이나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제를 통해서 이제 많이 맞췄고요. 첫 경기라고 해서 100% 만족할 만한 그런 호흡이라고 생각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능력을 갖춘 선수들과 또 지난 시즌 빠지면서 충원됐던 선수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경기를 하면서 점점 좋아질 거로 생각하고 몇몇 선수가 이제 시즌 첫 경기부터 이제 베스트 멤버로 들어왔었는데 그 선수 움직임은 괜찮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K리그 판도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올해 K리그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리그 4연패를 노리는 울산과 이를 또 어떤 팀이 좀 막을지 FC 안양의 승격으로 새로운 라이벌전이 탄생하는 등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올해 K리그 판도 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아까도 뭐 슬쩍 얘기했지만 사실은 울산과 전북과 울산의 2강 체제가 한동안 지속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뭐 어우전이라고 얘기를 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어차피 우승은 전북. 뭐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지난 시즌 전북이 이제 추락하면서 절대 2강 체제는 지금 없어졌고요. 어떤 팀도 지금 이 춘추전국 시대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첫 경기부터 울산이 승격팀 FC 안양에게 잡혔어요. 네, 물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 때문에 로테이션의 폭을 좀 넓게 가져가면서 베스트 11을 짜서 들어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K리그 지금 팀들 간의 격차가 예전에 2강 체제가 있을 때보다는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팀이 빨리 전술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퍼포먼스를 잘 구현해서 조직적으로 완성도를 갖추느냐. 그리고 선수들이 특히 강원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는 초반부에 아무래도 뭐 우승 후보도 아닐 뿐더러 강등 후보로 많이 지목되다 네네네.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위닝 멘탈리티가 조금 처져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초반에 그러한 승리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승리를 하면서 아, 우리 할 수 있구나. 아, 어떤 팀도 이길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이제 배양이 되면 그 팀은 강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소속된 그런 이제 강팀 군들이 뭐 울산, 뭐 전북, FC 서울 등등 여러 팀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강원 같은 경우도 새로 온 선수들이 1라운드 뭐 베스트에 들어왔던 고려대 출신의 뭐 이지호 같은 선수들이나 또는 뭐 오른쪽에 김민준 선수나 또 새로 가세한 후반에 들어온 윤일록 선수나 또 강준혁 같은 또 새로운 풀백 자원이나 이런 선수들이 언제든지 자신감만 탄력받아서 붙고 그리고 거기서 아, 우리 다 이길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만 생기면 지난 시즌하고 저는 비슷한 퍼포먼스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구단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 시점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고 전체적인 시즌 판도는 역대 K리그 중에 가장 충추전국 시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강원 좀 어떻습니까? 강원 FC의 라이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을 꼽자면요.
일단 객관적으로 시즌 전에 이제 감독 미디어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우승 후보는 이제 상위 4팀, 기업 구단 4팀이 있는 거죠. 서울하고 이제 전북, 울산, 대전까지 죽고. 그다음 중상위권으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팀들이 이제 포항, 제주, 김천, 강원 이런 정도를 봤었는데 객관적으로 저희들과 뭐 라이벌이나 또 성적에 대한 또 우리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 구단 내지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팀들은 확실하게 또 성적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우리 장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1라운드에 작년에 상위 스플릿 팀들이 제가 알기로는 모두가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치열해졌고 1라운드까지는 성적 관리라든지 또 모든 팀이 경쟁할 수 있는 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선수 시절에 라이벌 팀하고 맞붙게 되면은 마음가짐이나 또 분위기는 좀 어땠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매치가 딱 정해지고 나면 매치에 대한 관심도가 저뿐만이 아니라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그때부터 준비가 바로 상향됩니다. 이 경기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결과도 중요한 거지만 게임 내용 그리고 멘탈 모든 걸 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준비에 대한 것들이 철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더. 예, 강원엽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해의 기세를 올해 또 이어가야 되고 할 텐데 올해 좀 목표와 좀 전략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목표는 1차적으로는 상위 스플릿을 두고 했고요. 그 전략은 이제 그 강팀한테는 최소 성점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성점을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될 팀에 대해서는 성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60% 이상은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